자, 그러면은 김지영 연구원과 이제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이 당연히 이 소식일 것 같아요. 지금 딥시크라고 해서 그 굉장히 깊게 찾아본다라는 이름의 중국산 AI인데 시장은 굉장히 깊게 아프거든요. 딥시크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얼만큼 파괴적인 AI인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딥시크발 증시의 하락을 가장 크게 이끄는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이 다보스 포럼에서 스케일 AI CEO인 알렉산더 왕과의 인터뷰였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자신은 미국의 어떤 AI의 발전 그리고 성장을 이제 응원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이 AI 상대적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차이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이 다보스 포럼에서 보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굉장히 이번에 이런 AI를 판단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만들 때 굉장히 어려운 이런 기준을 내세웠는데 이때 이제 딥시크에서 개발한 모델이 미국의 최고 모델과 거의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이 딥시크라는 기업이 시장에서 갑자기 관심을 좀 받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는 약 25에서 45분의 1 비용으로 거의 이 엔비디아가 아닌 이 오픈 AI의 이 O1 모델과 굉장히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을 좀 놀라게 했고, 다만 이제 조금 더 이 종목을 살펴볼 때 좀 살펴볼 이유는 공개하지 않은 이 H백이 좀 5만 개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소식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딥시크 기본적으로 이제 H800을 가지고 만들었다. 특히 뭐 H800 2,000개 그리고 비용도 560만 달러 정도였다고 했지만 이 스케일 AI의 알렉산더 왕 CEO는 우회적으로 이 H100을 좀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AI 경쟁은 줄어들지 않고 심화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 이 딥시크, 아까도 좀 미리 살펴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딥시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2023년도 이 AI 기반으로 트레이딩을 하던 헤지펀드로부터 출발한 LLM 연구 기업이고요.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로컬 기업입니다. 즉 그러니까 자국 내 인력만으로 가지고 있고 유학파를 사용하지 않은 정말 순수한 뭐 베이징대, 칭화대 그리고 베이항대 정도를 가진 이 중국 내 우수 인력들만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역시나 이번에 가장 크게 시장을 좀 파괴시키는 이유는 이 제품, 이 회사의 LLM 기준인 V3와 R1이 모두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는데 특히나 뭐 추론을 확인하는 A2024 그리고 고급 수학과 관련된 MES 500 그리고 이제 이런 코딩과 관련돼서 뭐 디버깅 같은 걸 지켜주는 SWE 벤치 베리파이드와 같은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오히려 이 오픈 AI의 O1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보이는 차트 중에서 파란색 그리고 빗금친 부분이 바로 이 딥시크의 R1 모델인데요. 보시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1등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이제 미국 앱스토어에서 챗 GPT를 추월하고 가장 많이 또 다운받은 앱이 되면서 현재 굉장히 시장에서는 이러한 딥시크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이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냐 혹은 반대로 진정한 AI 경쟁 시작이냐로 지금 현재 굉장히 뜨거운데 시장은 현재까지는 이 엔비디아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엔비디아 결국에 기본적으로 이 딥시크가 굉장히 적은 이런 2048개의 H800과 560만 달러의 추론 비용만 학습 비용만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고급 칩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혹은 아까 말했던 그 알렉산더 왕의 말처럼 만약에 딥시크가 H100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미국의 수출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엔비디아는 약계다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고요. 반대로 이것을 좀 AI 경쟁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버클리 대학교의 AI 정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번 이 딥시크 자체의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AI 역량에 있어서 패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경쟁이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어떠한 서로 계속 경쟁해가면서 발전을 시킬 수밖에 없는 계속된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으며 이 A16G라는 이런 투자회사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딥시크의 R1은 자체는 AI의 이 스푸트니크 같은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스푸트니크라는 것이 이 소련이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 우주로 위성을 보낸 것인데요. 이 사건에 충격을 받고 미국이 굉장히 이제 나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우주 항공에 투자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딥시크 R1으로 인해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AI에 투자를 해서
오히려 AI의 어떤 성장을 좀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 그만두었지만 이제 도지의 의장 중 한 명이었던 비벡 라마스와미조차도 이렇게 AI의 스푸트니크와 같은 순간이라고 같은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바로 이 메타 AI 최고 과학자가 했던 말인데 바로 이거는 중국의 AI가 미국의 AI를 추월하는 사건이 아니고 오픈소스 모델이 독점 소스 모델을 추월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오픈소스 LLM의 승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딥시크의 성공 자체는 메타를 포함해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쌓아놓은 어떠한 이런 성장폭 위에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긴 호흡으로 본다면 결국 오픈소스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쓰고 있는 이 메타의 오픈소스도 굉장히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굉장히 많은 자본을 계속해서 AI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딥시크로 인해서 혹시나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AI, 인프라 관련된 모든 수혜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AI 인프라와 관련해서 G보노바 아니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기업도 지금 주가가 10% 시간 내에서 10% 넘는 하락이 있었고 이번에 ASML 역시도 8%, 9% 가까운 하락하면서 지금 국가와 상관없이 대부분 AI가 지금 묻어있는 모든 섹터들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역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대신에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CT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목표가 175달러를 제시하면서 빅테크들이 고급 GPU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것을 반증한다. 딥시크가 고급 GPU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성과를 냈는지 분명 여전히 의문점이 있고 이 점 때문에 자신은 이제 목표가 175달러를 제시한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분명한 건 지금 현 상황이 엔비디아에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좀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 전까지 좀 따라다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CT뿐만 아니라 캔터 피츠제럴드 역시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딥시크에 대한 AI 반도체 우려는 좀 과장되었다고 평가하며 아직까지 대다수의 주요 IB들은 그래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현재 프리장에서 12% 정도 하락한 채 본장 오픈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벨이 치게 되면 좀 변동이 좀 더 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캔터 피츠제럴드가 오늘 목표 주가를 200달러까지도 제시한 측면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힘은 남아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